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연합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실물 경제는 찬바람인데 증시는 펄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가 역대 최고점에 오르며 펄펄 날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602.5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어느 때보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외국인이 원화 강세와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에 힘입어서 코스피 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사상 최고치 2,450선은 저항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걸 뚫고 나서는 저항 없이 지수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 일부 좀 언밸런스한 모습들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그 코로나 전국에서도 지수가 올라오게 된 시발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2,400선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지금 현재 2,550선, 2,600선을 이제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처음에는 내가 이끌 테니 내 뒤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라. 그러면서 환율을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상당히 많이 기다려 왔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국면에서는 현재 지금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쉽게 따라오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보여지듯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리 지금 현재 3개 정도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있죠.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또 한 군데까지 해서 3개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만간 시판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접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증시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글로벌 각국의 증시가 전부 다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현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수 고점을 견인하는 힘을 외국인이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11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지금 뭐 사흘을 제외하고 네. 간단히 얘기하면 대선 이후부터는 계속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을 사고 있고요. 6조 4천억 원어치 11월 들어서 모두 합해서 6조 4천억 원어치의 순매수인데 특히 점 찍은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7만 원 선 뚫어줄까요? 소위 이제 7만 전자라 부르죠. 우리가 네. 이제 6만 전자, 7만 전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이제 애칭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6만 7,500원 어제 종가였었습니다. 7만 원 과연 뚫어줄 수 있을까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저는 7만 원 정도는 쉽게 뚫을 수 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주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일단 기업의 실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조금 감익될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6만 원대에서 횡보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년도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무려 내년에 3% 넘게 보고 있는 형국을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조만간에 이제 회장 취임을 하겠죠. 회장 취임을 하게 되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새로운 신임 회장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물론 우리가 예견됐던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다소 주춤해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게 내년도에 마무리된다라면 새롭게 주가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뒤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가 현재 2,6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2,700, 800을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결국 7만 전자, 8만 전자를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시총에 차지하는 그룹이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는 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번에 경험하셨다시피 2,400선에서 횡보하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멈춰 있으니까 아무리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돈다 하더라도 결국 지수가 움직이지 못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학개미운동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계속돼 왔는데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1월 들어서는 거의 6조 원 가까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또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개인이고요. 또 받쳐줄 땐 이렇게 또 잘 받쳐주는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러한 기조는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주식을 시작한 계기가 올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포문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동학개미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한번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차익을 실현해서 좀 움츠렸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좋은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입될 요소 중에 하나는 글로벌리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과거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저축,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다라면 이제는 저축보다는 현명한 투자가 오히려 내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내가 이익을 냈냐 안 냈냐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조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18일 기준으로 집계된 고객 예탁금도 65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그렇죠. 최대를 기록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으로 최근 유입되고 있죠. 현황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한국만 사고 중국만 사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유럽이라고 한다라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란 전체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신흥국 증시를 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에 왜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여름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신흥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견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으로 묶여있는 나라들을 언급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 다 신흥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나 브라질, 인도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나라들도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환율이 원화 강세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흥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환율도 신흥국으로 이제 되고 있다.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 증시도 사상 최고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해서 새벽 출근할 때 보면 다른 때는 그래도 네온사인이 조금 있는데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네온사인이 네. 다 꺼져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이제 그만큼 실물 경제는 암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현실 경제는 나쁜데 증시만 너무 웃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 같은 경우 수출 주도형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무 경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밑바닥 경제는 좀 거의 이제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수출 경제는 잘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중화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증시에 있어서는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생활의 이제 패턴이 바뀌었죠.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은 또 상당히 오르죠. 택배라든지 아니면 집콕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실로 접하고 있는 경제는 또 다르다라는 것들. 따라서 이 괴리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실은 암울하다 하더라도
되는 쪽에 대해서 증시에 있어서는 또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참 좋은 여행이 어제 정상 영업을 그렇죠. 개시했습니다. 베팅을 한 거죠.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여행 상품에 대한 접수를 받고 예. 만일에 출발하지 못하면 환불해주겠다 하면서 네. 어제 여행 사이트의 예약이 또 굉장히 또 치열했다고 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 이 같은 이제 뭐 개선의 시그널들과 아직 네. 악화되어 있는 부분들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분간 강세는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열기가 우리가 이제 뜨거워진 열기가 식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죠. 당분간 업종별 차별화가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종목별로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죠. 요즘은 코스피 위주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급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쉽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것도 원칙 중에 하나다. 항상 원칙을 잊으시면 안 되죠. 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한 관리 그리고 업종의 차별화 현상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점검하면서 시장에 또 민첩하게 대응해야 네.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